예,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조금씩 더 심화 과정을 진행을 할 텐데,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계속 복습이 될 겁니다. 계속 복습이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씩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기존에 배우시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계속 업그레이드. 내용은 비슷해 보여요. 뭐 추세 얘기 나올 거고, 그 다음 지지 얘기 나올 거고, 저항 얘기 나올 거고. 하지만 그 부분이 내용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들으시면 들으실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해서 추후에 계속 공부할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부터 표를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이평선을 이용한 7가지 분석 방법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것을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하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요. 순위 기준에서, 뭐 순위를 매기긴 그래요. 1순위 기준은 하여간에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1순위예요. 우리가 캔들 놓고 배울 때 배웠었던 별 3개짜리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방금 이렇게 표시해드린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껏 배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부분도 지금껏 배운 내용인데 이 크로스 뒷부분에 뭐가 있다? 가성, 진성. 진성 크로스냐, 가성 크로스냐, 그리고 그 부분에 속임수 패턴이 있느냐. 그 속임수 패턴이 말 그대로 속임수 패턴은 뭐 기억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평선은 다릅니다. 그 구간이 가장 여러분들이 편입하시기 좋은 구간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순서대로 진행을 해드릴 텐데 앞부분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한번 배우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졸리시더라도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신경을 바짝 차리셔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넘어갑니다. 이평선의 지지저항선 이해하기. 우리 지지선과 저항선 분명히 배웠죠? 이평선 위에 있으면 지지선이 구축이 되고 이평선 아래에 있으면 저항선이 형성이 된다. 이것을 가지고 매매 패턴을 기준 잡아야 된다. 아시겠죠? 자, 놓고 보겠습니다. 자, 저항선 부분은 뭡니까? 저항선 배웠잖아요. 주가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저항을 받게 되면서 눌리게 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고요. 이것을 실전 차트를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평선이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눌려버렸어. 네? 그럼 이게 저항선으로 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추세선의 흐름하고는 또 달라요. 추세선의 흐름하고는. 아시겠죠? 자, 종목으로 봅니다. 5일선의 저항선 부분. 5일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설명드리기도 제일 어렵고 여러분들이 제일 욕심을 내고 시장에서 가장 5일선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습니다. 5일선 매매 따라하기. 5일선 타고 올라가면 매수, 뚫고 내려가면 매도. 말이 쉽죠. 화장실도 못 간다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세만 좀 놓고 보시는데 나중에 꼭 5일선과 같이 공략을 하시려면요. 5일선과 10일선 혹은 5일선과 20일선 이러한 기준을 놓고 보고 앞 시간에 배운 것처럼 5일선은 매매의 기준으로 20일선은 추세의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하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구간 설정하시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놓고 보시는 것처럼 삼성테크인의 일봉 차트인데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하락 추세의 기준인데 이 구간을 21선을 놓고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5일선을 꼭 기준을 잡으시겠다 한다면 하락 추세일 때 돌려지는 흐름은 그렇다면 좀 배제를 하시겠죠. 근데 5일선이 힘들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돌려지는 것 같잖아요. 이거 매매가 빠르지 않으신 경우에는 또 여기서 떨어질 때 깨질 때 어떻게 합니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미련을 가지시면은 그냥 그 추세, 하락 추세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는요. 여기서 들어가서 뭐 5일선 탈환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탈환해서 들어가서 여기서 정리해버리면 매도세 0.3%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음만 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내 매매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빠르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배제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매를 하시더라도 기울기를 무조건 확인하자. 그리고 여기 특징이 뭡니까? 파란 색깔 많죠? 여기서의 기준은 저항선의 기준인데 사실상 저항선의 의미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 움직이면 뭐 지지선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5일선은 그 정도에서 이해를 하시고요. 5주선의 기준입니다. 5주선. 그나마 5주선은 어떻게 됩니까? 네? 거래일수 기준이라면 25거래일이 되겠죠? 5주선의 기준에서는 그나마 어떻게 된다? 이러한 저항 라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한번 올라타면 이제 지지 라인 되고 말 그대로 주선의 기준이 되니까 1주, 2주, 3주, 4주, 5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5주선을 놓고 보시면 매매 전략을 잡으실 수 있다. 이거는 중기 추세를 놓고 보시는 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서 대응 전략 수립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20일 이평선에 대한 저항 부분입니다. 20일선이라고 했어요. 20일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격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20거래일 동안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격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면 좋은 게 뭡니까? 5일선보다 조금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가 여유롭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뚫어줘야 되는데 못 뚫죠. 계속. 저항으로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락 추세에서. 뚫려지면은 상승 추세로 전환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지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과 지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이평선 다 똑같으니까 빨리 진행해 드릴게요. 자, 봅니다. 21선 역시 마찬가지로 저항 받죠. 그 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어느 추세에서? 하락 추세에서 저항입니다. 자, 61선.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는 거예요. 이걸 돌리려면 어떻게 한다? 급격한 반등. 그게 안 나오면 계속 저항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 안 봐야 된다고, 이런 종목은. 아시겠죠? 자, 저항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부딪히죠? 조금 돌려질 때 이게 돌린다고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이게 올려지기 위해서는 급등 한 번 더 나오고 이 이평선이 돌려지고 눌려질 때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항 부분 하락 추세에서 계속 나온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60일 저항. 여기서 자꾸 반항하다 보면요. 이렇게 깨져버립니다. 반등 나와줘서 올라갈 자리에 못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망 매물 나오고 급락이 나온다는 거예요. 60일선 보여드리는 거예요. 120일선 또 넘어가야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121선에서도 자꾸 미련 가지시면 안 돼요. 이거 잘못 그려된 거 우리 저 연구원들이 혼낼 거예요. 들어가면 또. 왜?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무슨 저항이에요. 다만 이평선의 기울기가 이제는 슬슬 기울어질 때가 됐습니다 하고 표시를 해준 거다라고 저희 연구원이 핑계를 또 대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릴 때 기억을 더 하시라는 거예요. 왜? 급격히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동그라미 쳐드리자마자. 다시 얘기한다면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뭐냐면 추세 부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추세. 예? 우리 추세 배웠잖아요. 분명히. 이평선 떠나서 그냥 추세.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구간을 부딪히지도 못하고 밀려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급락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항을 받고 있는 또 이평선이 밀려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의 종목군에서는 미련 절대 갖지 마시고요. 최소 한 번 이렇게 기울어지면 120일, 6개월 이상을 이런 추세로 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염두를 꼭 해두십시오. 그래서 저항 부분 뭐 여러 개 더 있습니다만 저항 부분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지지 부분 보여드릴게요. 지지 부분. 똑같습니다. 저항의 반대가 지지기 때문에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 불TV 전문가분들한테 꼭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 상향이 됐어요. 그럼 여기가 지지선이라는 겁니다. 계속 지지받죠, 이제. 예? 자, 주가 차트는 놓고 봅니다. 일봉 차트예요. 이렇게 나와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일봉 차트에도. 예? 5일선이 올라타준 이후에 주가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고맙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조금 드물어요. 예? NC소프트 이렇게 올라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지지받고 굉장히 좋습니다만 조금 이런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일선 매매 전략을 가져갈 때에는 매매가 좀 빠르신 분들 기준에서 잡으시고요. 당장 뭐 이렇게 삼성전자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뭐 이것도 뭐 어찌 보면은 쉽게 대응이 되네요. 올라타고 뭐 가서 이탈하면 정리하고 그다음에 또 뭐 올라타면 편입하고. 근데 글쎄 삼성전자를 1, 2% 가지고 이렇게 한다? 매도세나 나올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또 일봉 차트 멀리 보는 구간에서 흐름이고요. 이런 때 참 애매하죠. 그래서 나머지 20일 이평선이나 이런 것도 같이 놓고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 흐름 놓고 보겠습니다. 20일입니다. 20일부터는 대응하기가 조금 여유로워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수하기도 편하고. 근데 지금은 전략 부분이 매수가 아니라 지지와 저항 부분입니다. 그죠? 지지와 저항. 여기에서 저항받고 밀려내려고 지지되고 어떤 식으로 지지가 된다라는 거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세가 어떻게 된다? 지지가 된다라는 건 상승 추세에서 추세입니다. 20일 이평의 지지, 이것이 지지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 여력이 나온다는 거고요. 또 60일 선에서 나오게 되면 더 간다는 거죠. 20일 선에서 부딪혀주고 매수가이 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추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셔서 추가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주봉이기 때문에 한 번 잘 편입이 여기서 안 되시면 여기서 편입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지지라인이 그러나서 얼마나 따뜻해. 주봉인데. 그죠? 그 다음 60일선 더 따뜻하죠? 얼마나 따뜻해요? 이런 것 좀 보여드릴 걸. 예? 그죠? 그러면 교육 더 잘하셨을 텐데 막 어려운 거 막 혼합되어 있는 거 보여드리다 보니까 힘들어 하시고 이런 것만 보여드리면 야 이게 맞구나. 100%구나. 여기서 사면 되는구나. 야 지지되면 끝내주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 뭐냐면, 오리온이나 최근 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추세는 나와 있는데 쫓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매매 전략을 수립을 못 하세요. 그럴 경우에 이런 지지 라인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무서워? 이런 종목 장기 추세가 나와 있고 급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추세가 유지된다는데, 그리고 오리온이 소형주입니까? 대형주 아닙니까? 시가총액 조 단위가 넘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윤정두가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기관 투자자, 외국계 투자자가 벌써 다 분석을 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장기적으로 업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니까 저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펀더멘털 분석과 기술적 분석 병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힘드시다고 한다면 캔들, 이평선 이것만 가지고라도 일단은 여러분들 포트 수익률을 올리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해서 121선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이에요. 일봉 기준에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계속 보시면서 그냥 이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구나. 121 선만 지켜내면은 장기 추세 가는구나. 아시겠죠? 그것이 횡보입니까? 하락입니까? 아니잖아요. 상승 추세 올라탄 종목의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아모레퍼시픽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구간에서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요. 이거 엄청나게 비싼 주식인데 어떻게 삽니까? 이런 데서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격 줄여주고 추가 급등 나오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인데, 방향성 아주 쉬워요. 그냥 짧게 설명드리면 끝나요. 방향성 분석 뭐가 있냐 놓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방향성 부분,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에는 단기선이 상승되면서 중기선이 상승되고 장기선이 쫓아온다. 이 정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알아야 향후에 포트 종목 편입할지 여부를 가져갈 거 아닙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하락 추세 기준에서는요, 단기선이 하향하고 중기선이 하향하고 그 다음 하향하고 그 다음 121선 쉽죠? 예? 그 분석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단기선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 20일, 60일, 121선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올라올 것이다. 마찬가지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평선의 기울기가 어떤 방향으로 될지 여부를 미리 예측해서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배열도 들어갑니다. 아주 쉬워요. 너무 빠르다고요? 녹화방송 보시면 되죠. 이거 쉬워요. 배열도 말 그대로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여태 다 한 거 아닙니까? 윤정도 갑자기 어려운 거 하다가 갑자기 너무 쉬운 거 하네? 아니에요. 알고 계셔야 나중에 배열도 정배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할 때 알아들으실 거 아닙니까? 자, 배열도 부분은 정배열과 역배열이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 다음 정배열과 역배열, 나중에 이제 크로스 같은 거 다 배울 텐데, 미리 다 아셔야 됩니다. 정배열, 요러한 순서다. 역배열, 요러한 순서다. 차트 보면 설명드립니다. 그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장기 이평선이 맨 위에 있죠? 여기에 제가 매직으로 딱 그려드린 뭐예요? 121선, 61선, 21선, 5일선. 거꾸로 내려와 있다. 이건 뭡니까? 죽음이다. 그냥 내려온다. 역배열은. 자,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BS 금융지주의 일봉 차트인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저 시점에서부터 5일선, 21선, 61선, 121선 다 하향되고 내려오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하향. 역배열 구간에서는 안 됩니다. 하여간에 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역배열이 이런 것이다. 아시겠죠? 역배열이 이렇게 놓여진 것이다. 그걸 놓고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KCC 일봉 차트 같은 경우에도 역배열. 이게 역배열이라는 거예요. 그 단어만 좀 이해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일기획 역시 역배열, 그리고 정배열 이제 들어갑니다. 정배열. 상승 기준이 되겠죠? 여기서 121선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자, 차트 보시면은 역배열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횡보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이 다 돌려지죠. 정배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가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요. 아시겠죠? 특히 이게 돌려졌어요. 돌려주는 시점부터 6개월 정도 추가 상승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NC소프트 일봉 차트 놓고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도쯤 되면은 뭔가 하나 나와야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태 배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밀집해서 압축해서 다 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배열로 내려가 있어요. 역배열. 이런 거 보시라고 그랬어요. 보시지 말라 그랬어요. 쳐다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 말을 안 들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개인들 누적 수급입니다. 우리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기술적 분석 시간에. 그래서 캔들 끝나고 10강, 11강, 12강에서 우리가 충분히 배운 내용입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개인이 매수야. 역배열이라고 이렇게. 아휴, 그럼 이평선부터 하지 그랬냐고요? 그래도 똑같아요. 이평선부터 해서 말씀드려도 이 역배열 구간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죽음이다. 손실이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매수 구간 몇 대 설명드렸는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나중이니까 후행성이 아니라 나중에 확인하시고 그래프부터 보겠습니다. 이평선부터. 자, 어떻게 됩니까? 5일 2평이 21선 2평 뚫어주고 그리고 나서 60일, 121선까지 뚫은 강력한 상승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강력한 상승입니다. 한 번에 주가 자체가 121선 위까지 올라왔다는 건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1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여져요. 그것도 옆으로만 움직여주는 게 아니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21선을 지지해주면서 단기 급등인데도 21선을 지지해주면서 그럼 5일선 매매 공방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이건 더 심화해서 더 강력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주가 밀려 내려오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5일선에서 밀렸을 때 깨주고 잘라주고 21선 근처에서 잡아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깨져 내려와서 잘라줍니다. 그러고 나서 60일선에서 다시 돌려지는 구간에서 매수. 여기서 못했다. 여기서 매수. 그것도 어렵다? 그럼 우리가 플러스로 보조지표 뭐 본다고요? 거래량 지금 없습니다. 이 수급도 기술적 분석에서 해드렸잖아요. 이 수급 부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편입. 외국인 기관이 편입. 개인들이 물량 뺏겼는데 이게요,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이 부분 마지막으로 차트 하나 더 보면요.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이평선의 배열 상태 놓고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평선의 배열 상태까지 딱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거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편입하실 수 있는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화면 다시 놓고 보여드리는데 이평선에서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배열로 형성이 됐어요. 정배열로. 매집을 했죠? 그러고 나서 평균 단가로 밀어버렸어요. 그럼 매수 포착이 뭐뭐 있습니까? 매집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캔들 나왔었죠? 그리고 이평선에 정배열. 그러고 나서 여기서 추가적인 손바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의 주가는 확인을 해보십시오. 확인하실 때 일봉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 일봉으로 하시면은 으악 하고 또 쓰러지실 수 있어요. 왜? 아이고 저거를 왜 못 샀지? 교육을 받았는데 왜 저런 종목을 못 샀지?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십시오. 그래야 주가 급등이 나와도 아이고 별로 안 오른 것 같이 보이니까. 저런 종목을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신다면요. 교육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첨삭 지도해드리고 또 무료 방송 진행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을 할 때 캔들 배우신 것만 놓고 가지고도 저 상한가 종목 제가 찾아냈어요. 이평선 가지고도 제가 추세 분석에서 뭘 찾아냈습니다 할 때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낚시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자꾸 고기를 내놓으러 갑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복습 열심히 하셔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요.